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내부 폭동까지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북한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아서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걱정인데요. 자, 여러분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추천 버튼 팍 눌러주세요. 이 자리에는요, 송지영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늘 저희 기자가 지금 밖에서 취재 중이라 제가 들어왔습니다. 네. 북한의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렵다. 쌀값이 많이 올랐다. 네. 경제가 아주 어려워서 폭동 일보 직전에 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또 겨울이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12월 달이면 북한은 아마 마이너스 18도, 20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겨우살이도 힘든데 식량 걱정, 뗄 걱정, 거기에다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까지 겹쳐서 예. 식량값이 많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냥 닥치는 대로 모두 이제 조금이라도 더 마진을 얹어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정말 없는 사람들은 시장에 나가기가 무섭다 할 정도로 가격이 물가가 이제 폭등하고 있습니다. 예. 자, 쌀값이 지금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폭등했다는 거죠? 한 달 예. 전까지만 해도 네. 4,000원, 4,500원이었습니다. 예. 북한 돈으로. 예. 그런데 지금은 5,000원을 훨씬 넘는 가격. 보통이 5,000원인데 그 5,000원은 불이 나게 불티나게 팔리고요. 예. 5,000원 앞에다가 5,500원 붙인다든지 5,300원 붙인다든지 예. 이렇게 더 마진을 붙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식량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또 설을 맞으면서 북한 주민들이 설날에는 어떻게 하나 돼지고기에 이 밥을 먹어야겠다 이런 네.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돼지고기 가격도 많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겨울이면 인민군대 지원 때문에 돼지를 모두 이제 인민군대 지원을 바치라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나누어서 돼지를 잡아서 나누어 먹을 돼지고기가 좀 부족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5,000원 하던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은 18,000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렇죠. 네. 이제 김정은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3차 정상회담을 하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풀리는가 해서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는데 아무것도 이제 돌아오는 것이 없자 이제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고 그 불만은 결국은 겉으로는 미국하고 우리 남쪽에 돌리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김정은 정권에 이제 돌리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동안 시장 장마당이 좀 돌아가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에 들어가는 물자가 없다 보니까 네. 장마당도 굉장히 퍽퍽해지겠어요. 네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압록강 이천리, 두만강 천리, 삼천리의 국경을 끼고 있는데 네. 중국까지 이제 합세를 하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하고 지금 무역 전쟁을 벌이고 예. 있는데 조금 한 발 양보했는지 북한하고 무역 수출을 하지 말라. 아. 이런 지시를 암암리에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그전에는 과거에는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하라고 해도 이제 밑바닥에서는 밀수를 했거든요. 예. 북한은 합법적이고 중국은 이제 밀수적으로 그런 상인들이 밀수를 한다고 해도 중국 당국이 많이 봐줬는데 지금은 중국하고 밀수도 못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무역하기도 엄청 어렵고 만약에 중국에서 북한 상인들하고 이제 밀수를 하다가 걸리는 날에는 북한 주민이건 중국 상인이든 다 잡아서 중국 당국이 감옥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밑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밀수들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북한 장마당의 이제 모든 물가는 폭등하고 있고 예전에는 고난의 강행군이었다. 고난의 강행군 두제곱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옥의 강행군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다 지옥의 강행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죽더라도 두만강을 넘자.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불만들은 자연히 조선노동당에 가는 거예요. 네. 조선노동당 장마당. 장마당은 나의 희망이고 삶이다. 조선노동당은 나를 먹을 재는 그런 기구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북한 내부의 불만 폭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먼저 말이죠. 이 북한 주민들이 그동안 그 대북 제재 압박 속에서도 장마당을 통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네.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는 물자도 없다 보니까 네. 굉장히 어려워졌다. 게다가 또 지금 전시 태세
전시훈련 태세 이런 걸 갖추면서 그렇죠. 또 군에다가 또 쌀도 줘야 되고 아까 고기도 줘야 된다고 네네. 하는데 물자를 다 주다 보니까 네. 북한 주민들은 아주 미치겠네요. 북한 주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어떤 고통을 겪는 거죠. 자기네 온 가족이 먹어야 될 식량이라든지 필수품도 부족하고 모자란데 국가의 인민군대 지원을 먼저 하라고 해서 뭐 식량을 협동농장에서 먼저 인민군량미를 빼돌리고 또 맨 개인 집에서 돼지고기를 얼마 내라는 할당량이 있거든요. 네. 그 할당량은 우리 인민반이 예를 들어서 30세대이다 이러면 그 30세대에서 힘을 합쳐서 한 집에 이제 돼지를 인민군대 지원번이고 대신에 그 인민군대 지원을 보낸 집에 식량을 이렇게 줍니다. 네. 식량을 나눠서 그 집에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저희도 돼지고기 인민군대 지원을 보낸 거로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겪는 고통이 결국은 북한 당국에 이제 가고 있고 북한 당국은 그 고통을 어떻게 풀이하냐면 미국과 우리 이게 미국 때문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아직도 경제적 압박을 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3차 정상회담까지 다 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됐다고 이제 우리는 기쁨과 한에 부풀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호독해야 되냐? 기아와 굶주림에 이렇게 호독해야 되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김정은에게로 계속 이제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과거 80년대, 90년대 이 당시에도 어려웠는데 고난의 행군 시절 그렇죠. 북한에서 이제 그때는 계셨으니까 네.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 그 고통은 어느 정도입니까? 고난의 행군 시절의 고통은 좀 셌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북한 당국이 그나마 이제 배급 제도라는 게 지차처럼 그대로 뭐 그런 대로 움직였었는데 90년도에 93년도 94년도부터 고난의 행군 1차가 오기 시작했는데 북한 주민들은 그때 아무런 준비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시장을 이용해서 마진을 붙여서 되팔아야 된다는 것도 그때는 모를 때였습니다. 그냥 국가에서 배급 안 주면 그대로 그냥 직격탄을 맞을 때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한마디로 예를 들면 역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특히 환승되는 갈아타는 역 같은 데는 보통 시체가 3, 49가 이제 시체로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길주역, 고원역, 간리역, 순천역, 함흥역 이렇게 큰 갈아타는 환승역에서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시체 처리반이 미처 손쓸 사이가 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 청제비, 너제비, 꽃제비 뭐 별난 이제 노숙자들이 아침에 그 대합실에 죽어서 시체로 있으면 그게 신소가 들어가면 아침에 시체 처리반이 나와서 그 시체들을 막 바로바로 이제 마대 같은 데다 담아서 어디다 이제 구석에다 놨다가 밤에면 그걸 이제 또 운반하고 이럴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29, 39, 49의 시체들이 이제 나타나는 걸로 길바닥에 길로 걸어가다가 도랑 같은 옆에 어떤 이제 그 노숙자 같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영양실조가 와서 걸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쓰러져서 그냥 거기서 이제 살긴 살았어요. 비틀비틀하는데 한두 사람이라면 지나가다가 뭐 식량, 뭐 이제 빵 같은 것도 사줄 수 있는데 걸음을 걷다 보면 뭐 한 20m에 하나씩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제가 너무 이제 마음이 막 그러니까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끝에를. 그렇게 그냥 내가 수남장마당을 목표로 했다면 그냥 길을 앞으로 보면서 이제 걸어야지 양옆에 이제 막 추근하게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그 항장엽 씨가 오셨던 97년도 2차 고난의 행군 때. 정말 네, 진짜 사실이었습니다. 심각한데 이제 겨울이고 지금도 북한 주민들이 그런 고통을 당할 텐데 이제는 지옥이다 이거죠. 그때는 고난이었는데. 네, 그렇죠. 예. 식량값이 이렇게 폭등하는 거 보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많이 지금 아우성을 막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으로 탈북할까? 이 생각들을 항상 머릿속에 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북한 당국이 이제 이 새해 설날을 맞이해서 쌍상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조선노동당원들에게. 네, 쌍상. 쌍상이 뭐죠? 김일성 배지요, 배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제 하나 있는 독신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이제 얼굴이 있는 배지 하나씩을 공급했는데 그 쌍상은 좀 북한 주민들이 뭐 좀 약간 뭐 있어 보이는군요. 좀 있어 보이고 뭐랄까 하나의 장식품처럼 네.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그걸 내다 판단 말입니다. 아, 팔면 쌀 서너 킬로는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워낙 없다 보니까 네, 먹기 이제- 힘드니까 이제는 그 나름의 신분의 상징. 예. 그러니까 장사를 할 때 이제 단속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쌍상을 달았는지 장사를 해도 이제 상을 항상 달고 배지를 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제 그냥 단상을 달았는지 쌍상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미지가 신분이 그냥. 예, 신분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와, 아, 이 사람 뭔가 집안이 뭐 간부네 집 같은 당원 같은 느낌이 들고 단상 달고 단 사람들은 아, 너는 천한 놈이로구나 이렇게 보고 막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쌍상 달고 딱 장사를 하면 비록 장사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허술하거나 뭐 이렇게 함부로 쉽게 대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만큼 어렵다 보니까 그런 그 쌍상이라는 것도 내놓게 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지금 북한의 분위기가 안 좋은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요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건 어떤 거죠?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는 두만강 비용이 2천만 원으로 오른 겁니다.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넘는 비용이 2천만 원으로 올라서 와. 그게 이제 북한 보위부 사람들이 이제 해준다는 겁니다. 자기네도 이제 국가에서 주는 배급이나 공급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 남조선에 친척 있지? 오면 전화 통화 해줄, 내가 다 옆에서 커버해 줄 테니까 전화 통화해서 돈 받으라 남쪽하고 대신에 50%를 반제기 하자 이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한번 가서 돈 더 받을래?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중국에 이제 중국을 통해서 남쪽 가라는 겁니다. 대신에 나한테 돈 달라는 겁니다. 달라고. 두만강 비용 2천만 원을 자기가 먹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두만강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좀 미끼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김정은의 방침이라고 해야 되나? 김정은의 비밀 지시로 인해서 두만강을 넘겨주면서 그 사람 가족들을 다 잡으라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받고 그 가족들은 잡으라.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함정 수사라는 게 벌어져가지고 이제 두만강 넘고 싶냐?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두만강 넘겨주는 줄 알고 거기에 동조했다가 너 남쪽을 가려고 했잖아. 우리 혁명의 배신자야 이러면서 이제 잡아두려는 사례들이 지금 있어서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냥 식량값이 올라도 시장에 나와서 하루 한 끼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끼 한 끼를 해결하면 또 하루하루 식량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될 생필품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을 그냥 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한 시간이라도 시장문을 늦게 닫는 겁니다. 시장문이 6시면 딱 닫거든요. 예.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8시까지라도 9시까지라도 시장문 좀 개방해 달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고 말이죠. 얼마 전만 해도 뭐 동상에 뭐 낙서를 한다든가 또 당 지침에다가 막 낙서를 하고 막 찢어버린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일도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은 특히 이제 동상 밑에 같은데 이제 낙서해 놓는 걸 제일 심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북한 당국에 내놓은 구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구호 밑에다 이제 벌펜 같은 걸로 이제 다른 낙서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을 제일 먼저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쉬쉬하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비슷한 이제 요거는 학생들이 쓴 것 같다 할 때는 학생들 다 모아놓고 글자를 다 써보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른이 한 짓 같다 하면 매 공장마다 퍼치해서 글자를 다시 써보게 해서 무조건 잡아내거든요. 아니면 그냥 비슷한 사람이라도 덤택이라도 씌워서 일벌 100개를 해야 끝장나는 겁니다. 예. 정말 이거 너무너무 그 안타까운 사연이고 상황인데, 예,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요. 네. 앞으로 인도적 지원도 없을 것이고 뭔가 폭동, 소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조짐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 서요들이 이제 요즘은 북한도 핸드폰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핸드폰은 북한 당국의 도청이 되거든요. 도청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는 뭐 이상한 말은 못하지만 정말 지인분들끼리는 불만을 많이 털어나죠. 네. 조선노동당 이러다가 확 폭동이나 일어나더라. 아니면 미국이 확 쳐들어와서 빨리 그저 이 노동당 확 까부셔버리라. 이런 말들을 좀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늙으려면 우리가 몇십 년을 또 이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맞아요. 되냐. 지금 젊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불만들이 요즘에 시장에 나가면 많이 이제 지인분들끼리 수군수군 되면서 웅성웅성 되고 있습니다. 예. 참 오늘도 이렇게 고생 많으셨는데 북한 주민들도 거기도 이제 친척들이 살고 계시니까 걱정이 네. 많이 되겠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이 너무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너가 나는 거는 북한 주민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위에 있는 김정은이나 그 이제 권력자들은 그나마 자기네는 백성들 거 이제 권력으로 인해서 그나마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들이 불쌍한 거죠, 백성들이. 예.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송주영 아나운서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여러분들. 예, 북한 주민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인데 더 어려운 시절을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올라가서 고난의 행군을 잘 이겨냈고 이런 모습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거 아니죠. 지금 굉장히 어렵죠. 예. 지금 아마 올 겨울에 아사자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유민주 통일을 해야 되는 거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주민들이라도 좀 힘을 내서 뭔가 일이 터져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북한 급변 사태가 다가오고 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계속 신의 한 수 시청하면서 북한 소식 예의주시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신의 한 수와 북한 주민들을 살립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